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7월 6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날이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들도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트와일라이트를 들으며 도서관을 나서는 28살 고시생입니다. 저는 또래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인 25살에 회계사가 되겠다는 부푼 마음으로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했지만 아쉽게도 2차 시험에 떨어져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시험을 치고 나니 이번에도 합격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급한 마음과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시 시험에 도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은데요. 회계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더 늦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꿈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현실과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거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오지만 결국 나 혼자서 감당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고생했는지 단순한 짐작만으로는 섣불리 조언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때마침 우리 사연자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지치신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월트 디즈니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이 있으신가요? 저는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가 떠오르는데요. 귀여운 달마시안 강아지들과 매력적인 악당 크루엘라의 스토리는 언제 봐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현실에 치인 어른들에게도 재미와 감동, 심지어 교훈까지 전해주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달마시안부터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상한 날의 앨리스, 피터팬까지 이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오직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시련에도 절대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월트 디즈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디즈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막 생겨난 터라 미래가 불분명하긴 했지만 그림 그리는 일이 마냥 좋았던 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던 꿈이었죠. 성인이 되고 나서 디즈니는 동료 애니메이터들과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실사 영화 대비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애니메이션 특성상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죠. 디즈니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과 함께 할리우드로 떠나게 되는데요. 다행히 그의 작품을 관심 있게 본 한 배급사를 만나게 되면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은 나날이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로 선보인 오스왈드 시리즈물을 어느 배급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디즈니 인생 첫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배급사가 월트 디즈니를 따돌리고 디즈니 스튜디오 소속 애니메이터들과 새로 계약하면서 순식간에 자신의 작품은 물론 직원과 회사 모두를 빼앗겨버리게 된 거예요. 디즈니는 이 소식을 듣고 올라오던 기차 안에서 자신이 빼앗긴 오스왈드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리는 일밖에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게 끔찍이도 싫었기 때문이죠. 이때 디즈니의 상징이자 명실상부 인생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탄생하게 되면서
그간의 시련을 발판 삼아 디즈니의 작품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백설공주, 피터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는 와중에도 디즈니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어요. 기존의 틀과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한마디로 디즈니다운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한 그의 욕심이 대중의 시선보다 많이 앞서 나갔기 때문일까요? 이전 작품인 백설공주보다 기술적으로 진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피노키오는 예상외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클래식과 결합한 판타지아는 평론가들의 혹평을 들으며 처참하게 실패하죠. 결국 쉴 새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차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만들어낸 작품마다 흥행 실패는 물론 대중의 외면과 극심한 재정난 등으로 디즈니의 명예는 순식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할리우드의 유행처럼 번진 노동자 파업은 디즈니조차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파업 동안 회사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이제 더 이상 디즈니 스튜디오는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시련과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 또다시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메리 포핀스와 같은 실사 영화에 눈길을 돌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되죠. 그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호평이 쏟아졌고 전부 다 낮은 예산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기어코 디즈니는 또 한 번 재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몰아쳤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어릴 적 간직했던 소중한 꿈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디즈니의 꿈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그 빛을 잃지 않고 환히 빛나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죽고 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죽었지만 그의 천진난만한 비전과 그가 이루어낸 꿈은 죽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자신의 꿈을 위해 기어코 다시 일어섰던 월트 디즈니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디즈니는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으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갈래의 방향을 항상 고민했어요. 모든 걸 잃었을 땐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자주 보던 생쥐를 미키마우스로 그려냈고, 재정 위기로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일 땐 새로운 형태의 애니메이션에 도전했던 것처럼요. 꿈이라는 건 단지 꿈으로 남아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면서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로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을 사연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